김 과장님 성급 공제 문제 해결했어요. 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중앙에 놓인 계산서를 바라보던 그 순간 김 과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속 시원한 결말로 끝났지만 그 모든 순간에는 수많은 고민과 계산 그리고 협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바로 그 모든 과정들을 풀어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때는 2023년 봄 어시에서 대규모 공공공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발주처인 어시청과 건설사 B사는 총 계약 금액 100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고 공사 초기에 작은 부담을 덜기 위해 B사는 선급금 30억 원을 받게 되었지요. 팀장 김 과장은 씩씩하게 팀원들과 함께 현장의 장비들을 가동하며 이 돈으로 자재도 사고 인력도 충원할 수 있겠다며 희망에 찬 마음으로 공사의 첫 단추를 끼워 나갔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2024년 여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 도로 폭이 넓어지고 배수시설 추가 작업이 필요하게 되면서 계약 금액이 120억 원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급금은 이미 기존 금액 100억 원 기준으로 30억 원이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김 과장은 그 자리에서 머리를 긁적이며 안에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계약 금액이 변했으니 선급 공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다시 계산해야 할까? 답안은 간단치 않았습니다. 회의를 소집한 김 과장과 팀원들은 하나하나 다시 돌아보며 선급 공제에 적용해야 할 기본 산식과 모든 변경사항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원래 계약 금액 기준으로 30%였던 선급금률이 변경된 계약 금액 12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25%가 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물가 상승으로 자재비가 꽤 많이 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물가 변경률 1.1을 반영하니 최종 공제 금액은 무려 33억 원으로 계산되었죠. 즉 기존에 받은 선급금 30억 원보다 3억 원을 더 공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 과장은 그 자리에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거 발주처 어시청과 협의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겠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과장은 비슷한 사례를 떠올리며 과거의 해답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CC에서는 계약 금액이 5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변경된 후 선급 공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발주처와 계약자 간에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문제 해결의 키포인트는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계산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이 사례를 참고하며 어시청과 대화를 나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법원 판례로부터 얻은 교훈이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2015년 판결은 계약 금액 변경 후에는 새롭게 산정된 선급 공제율을 사용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계산의 문제가 아닌 계약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키는 중요한 기준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 과장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법원도 우리 편이야 라고 속삭이며 그는 서둘러 자료를 정리하고 어시청 담당자와의 협의를 준비했습니다. 회의는 생각보다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김 과장은 조리 있게 준비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변경된 계약 금액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된 선급금률, 물가 변동률을 포함한 공정한 계산 과정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결국 어시청도 그의 논리를 수긍하며 공제액 조정을 받아들였고 프로젝트는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협력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명확한 산식과 기준, 그리고 실무와 판례를 활용한 준비는 계약의 신뢰를 유지하고 원활한 협력을 이끄는 토대가 되었죠. 사람들은 이 사례를 통해 실무적 계산과 공정한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배우고 복잡해 보이던 선급 공제 문제가 체계적 접근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공정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현실에서